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8이 된 김정수입니다. 15년 넘게 중학교 수학 교사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와는 결혼한 지 10년 됐고 10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죠. 어머님 모시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누가 봐도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던 아내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거액의 생명보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들어오니 늘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선생님, 어머님이 심장마비로.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셨다는데 더 이상한 건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충격에 휩싸여야 할 그 순간 아내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어요. 여보, 제가 장례 절차 알아볼게요. 마치 준비했다는 듯한 태연한 말투,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의 장례 준비를 하는 아내의 태도에 섭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 아내는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라고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갑작스러운 일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내는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보험금, 청구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사망진단서도 오늘 중으로. 네. 수익자가 제가 맞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는 듯 보험금 청구를 하다니 아직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가 아내라고요. 어머니께서 들으신 보험의 수익자가 왜 아내인 거죠? 여보, 제가 묻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작년에 어머님이 직접 수익자를 저로 바꾸셨어요. 모르셨나요? 아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알던 내 아내가 맞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모습은 마치 봄을 기다리던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조문객분들 식사는 제가 다 챙길게요. 평소와 다른 적극성으로 친척들과 조문객들을 친절하고 세심하게 챙기는 아내, 그리고 장례식장 구석에서 전화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그때마다 아내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조문객들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사람들이 돌아서면 금세 환해지는 얼굴. 장례식 이틀째, 아내는 상복 안에 은은한 분홍빛 스카프를 둘렀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번 보험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직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5억이요. 어머님이 작년에 드신 거라던데. 아내가 덤덤히 대답했어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5억이라고요? 작년에 수익자를 제가 변경하자고 말씀드렸죠. 아드님은 너무 우유부단하니까. 아내의 말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아내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잠깐 흘끗 본 화면에는 강남 신축 아파트 분양 광고가 떠 있었습니다. 문득 작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건강검진을 자주 받으시던 때, 그리고 그때마다 아내가 따라다니며 챙기던 모습. 어머니, 이번에 제가 알아본 병원이 있는데. 작년 이맘때 아내가 어머니를 자주 모시고 다녔죠.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시대? 요즘 건강검진이 너무 잦은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을 때 아내는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건강 걱정하는 며느리가 이상한가요? 그때는 그저 효심 깊은 며느리구나 생각했는데 장례식장에서 본 서류 뭉치가 떠올랐습니다. 고령자 종신보험, 중대질환 특약, 상해사망 특약, 그리고 어머니 가방에서 나온 처방전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수면제, 모두 다 작년부터
처방받기 시작한 약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라고 하셨죠? 장례식이 끝나고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네. 낮잠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요? 어머니가 평소 심장질환이 있으셨나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한 지병은 없으셨는데 다만 최근 들어 수면제를 자주 처방받으셨어요. 불면증이 심하시다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어머니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수면제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방 일자는 5일 전인데 30정이 처방된 약이 벌써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약은 당신이 챙겨드렸죠?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걸 왜 물으시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평소에 약을 잘 챙겨 드셨는지 궁금해서. 아, 네. 제가 꼭 확인하고 드렸어요. 아내가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여보, 제가 다시 입을 열자 아내의 손이 멈칫했어요. 보험 계약할 때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은 다 받으셨나요? 그걸 왜? 설거지를 하던 아내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주방 선반 위로 시선이 갔어요. 어머니가 드시던 약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는데 수면제 옆에 있는 하얀 가루는 뭐지? 여보, 이게 뭐죠? 하얀 가루가 든 봉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위장약 가루. 정말 위장약일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내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화면이 밝아지며 내용이 보였어요. 보험금 지급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오, 당신 설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이건.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수면제, 그리고 이 가루 전부 당신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두려움을 삼켰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극단적인 걸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 아내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내가 미친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들, 장례식장에서의 미소, 수상한 전화들, 비어있는 수면제, 그리고 5억이라는 보험금. 여보, 저녁 식사해요. 아내가 내 앞에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문득 국물이 수상해 보였어요. 평소와 다른 듯한 색깔, 이상한 냄새.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모든 게 의심스럽고 점점 아내가 무서워졌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미쳐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여보, 나는 저녁은 됐어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왜요? 어머님 생각나서 식욕이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방 선반을 보니 하얀 가루가 든 봉지가 사라져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욕실에 들어가 찬물을 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아내를 의심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수상한 정황들이 맞물려 갔습니다. 작년 이맘때 아내가 어머니의 건강검진을 자꾸 권했던 것, 보험 가입을 권유하던 것,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꾸자고 했던 것. 정수 씨, 괜찮아요? 문 밖에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 평소와 다른 어딘가 낯선 그 목소리.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의 주치의. 선생님, 어머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부부검 결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약물과다 복용, 정확히는 수면제와 다른 약물이 섞여.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는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전화 누구예요? 문 밖에 아내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아내가 정말로. 여보, 누구랑 통화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화장실을 나왔어요.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눈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방금 어머니 주치의 선생님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요? 부검 결과가 나왔대요. 부부검을 왜요? 아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슨 부검요? 어머니 부검 안 했잖아요. 아니요. 사망 원인이 의심스러워 부검을 의뢰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려 나오질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 당신이 이런 짓을 어떻게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내는 본인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아내가 잠든 사이 부검을 의뢰했었습니다. 이대로 어머니를 보내드리면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테이블 위에 놓인 국그릇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께 드시게 했던 그 하얀 가루,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국. 당신 설마 이 국에도 아내가 갑자기 테이블로 달려가 국그릇을 치우려 했습니다. 잠깐! 제가 소리쳤어요. 그냥 버리면 안 될까요?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버리다니 방금 끓인 국을 저도 모르게 아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흰 봉지가 떨어졌어요. 아까 본 그 하얀 가루. 이건 아내가 재빨리 봉지를 주워 뒤로 숨겼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이렇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오해예요. 이건 그저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 말에 아내가 멈칫했습니다. 방금 통화한 게 형사님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차가운 표정.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내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 많은 돈이 그냥 당신 같은 사람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5억이에요. 5억. 당신 쥐꼬리만 한 월급쟁이 인생에 언제 이런 돈을? 처음 듣는 아내의 냉소적인 웃음.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수 씨 계세요? 경찰입니다. 잠깐만요. 아내가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입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주방에서 서랍을 뒤지는 소리. 그리고 아내가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도 알아야 했는데 이 돈이면 아내의 눈빛이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우리 아들 유학도 보내고 강남에 집도 사고. 칼을 든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진짜 어머니도 이렇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아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10년 동안 믿고 살았던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고 이제는 나마저. 아내는 체포되었고 집에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조작한 기록들, 보험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들, 그리고 제 음식에도 넣었던 독극물까지. 김정수 씨의 유산도 노렸던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보험금 받고 남편마저 제거한 뒤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거죠.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난 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아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아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변한 눈빛, 뻔뻔한 미소. 이제 저는 압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때론 한순간의 진실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수 씨 앞으로도 고액의 보험이 있네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제 명의로 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무려 10억, 수익자는 물론 아내였습니다. 작년에 가입하신 거더군요. 형사의 말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도 있으니 보험 좀 들어둘까요?
아내가 보험 설계사를 데려왔던 날, 건강검진도 받고 보험을 들자 밝게 웃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결국 저까지, 그리고 그 돈으로 아내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형사 앞에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내가 짜놓은 장기판의 말일 뿐이었던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아이 낳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게 인생이라 생각하며 큰 욕심 없이 살았건만 매일 아침 제게 커피를 타주던 아내, 넥타이를 메어주며 웃던 아내, 그 모든 게 이런 계획의 일부였다니. 문득 작년 겨울 갑자기 아내가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심하게 아팠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혹시 작년 12월 남편분이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셨다고요? 형사가 기록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타준 커피를 마시고 구토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사실 그때가 첫 번째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다이어리에는 그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실패, 용량 부족, 다음엔 더 많이. 그날 제가 커피를 반만 마시고 쏟았거든요.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그날 커피를 다 마셨다면 어머니처럼 저도. 그 뒤로도 3번의 시도가 더 있었네요. 형사의 말에 앉아있던 의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기록을 보며 물었습니다. 형사가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보험 설계사 최민수 씨, 아내분과 3년째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더군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 작년 우리 집에 와서 보험 상품을 설명하던 그 사람, 심지어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조문 온.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형사가 더 많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호텔 로비, 고급 레스토랑. 사진 속 아내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보험금으로 둘이서 새 인생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10년을 함께 살면서 저는 아내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이런 아내가, 이런 살인마가. 담당 형사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사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형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더군요. 네? 아내분의 전 남편도 15년 전 사망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고액의 보험금이. 형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헌신적인 며느리, 다정한 아내, 자상한 엄마,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은 살인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도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12년 전, 그 우연한 만남조차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어머니와 전남편 살해, 그리고 저를 살해하려 한 시도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아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완벽할 수 있었는데 거의 다 왔는데 내가 다 망쳤어. 1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한다며 웃어주던 아내가 실은 매일매일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아들은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완벽해 보이는 일상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좋은 남편이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내가 돈에 집착할 만큼 평범한 교사의 월급으로는 너무 부족했던 걸까요? 이제 저는 아들과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어두운 과거는 뒤로 하고 아들과 함께 진실한 사랑으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